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치료제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 탈모에 대해서 이 치료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탈모 탈출의 이세원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 이 치료제는 한 번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어떻게 이 약을 복용하고 또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네. 오늘은 남성 네. 탈모 치료약에서 과연 이 치료약이 무엇인지, 치료약이 어떤 기전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혹은 뭐 이 치료약을 어떻게 먹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남성 탈모를 치료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 필요하고요. 네. 모발을 좀 더 굵게 하는 생장기를 연장시키는 그런 치료도 필요하고, 또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뭐 좋은 치료를 한다 해도 탈모 치료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또 이런 약이나 일반적인 치료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적절한 처방들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남성 탈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치료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남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몸에는 분비가 되고 있죠. 그렇죠. 5알파, 이거 좀 어렵죠.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어떤 그 효소가 있습니다. 네. 이 남성 몸에 있는 기본적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 효소를 만나면 DHT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변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우리 몸에서 남성 탈모를 일으키는 어떤 주범 같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러면 치료제 안에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 치료제는 네. 바로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DHT라는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변화시키는 네. 이 효소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게 바로 이 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모에 관심 있는 남성분이라면 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라고 하는 이 탈모약의 어떤 성분명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약을 드시면 네. 결론적으로는 이 DHT라는 호르몬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호르몬을 줄여서 이 탈모를 그렇죠. 극복한다라는 네. 의미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약으로 억제되는 이 네. 효소를 만나면 DHT라고 하는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변화를 하는데, 네. 이 DHT가 주로 사춘기 이후 남성들에서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성에서 이 DHT 호르몬이 모발을 자극하면 모발이 그렇다고 졸졸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늘어집니다. 점점 가늘어지다가 네. 나중에는 결국은 이 모발의 뿌리가 모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민둥민둥한 그냥 민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네. 진짜 머리카락이 네. 노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네요. 그것도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네. 탈모와 관련해서 네. 예전에는 탈모를 어떤 뭐 몸에 어디가 안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처럼 많이 설명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돼가는 한 노화 과정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또 생각을 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이 탈모 치료를 이런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 약 외에 어떤 두피나 모발의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보면요, 대부분 네. 남성분들 이 머리 이렇게 가리면 앞으로 내리면 다 괜찮다가 딱 이렇게 머리를 치우시면 M자형 그렇죠. 탈모가 굉장히 네네. 많아요. 네. 여성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이 치료제가 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많은 남성들이 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정말로 약을 먹으면 머리털이 자라나요? 아니면은 그냥 현상 유지만 되나요? 혹은 맞아요. 별로 효과가 없나요? 이런 네. 질문 많이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남성들 외모에서, 탈모는 사실 외모의 문제거든요. 그럼요. 가운데 정수리가 탈모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봤을 때 대머리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크게 미용적으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이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넓어져도 확 대머리 같이 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먹는 약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주로는 정수리 쪽 탈모에 효과가 있고, 이 앞머리 쪽 탈모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이 약이 아주 기적적인 그런 약은 아니에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 남성들 10대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처럼 아주 무성하게 머리가 자라는 건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를 어쨌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유지를 해주고 현재 상태에서 남아있는 머리털들이 조금 더 굵어지거나 잔털이 좀 올라오는 정도 효과는 분명히 약을 먹으면 나타나고요. 그런 효과는 약을 복용한 사람의 거의 90% 이상에서 다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약을 먹는 게. 그러면 이제 네. 탈모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좀 또 한 줄어들겠네요. 또 한 가지 앞머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네. 예전에는 이 앞머리 쪽에는 약을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고 주로 정수리 쪽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후에 이제 이 약이 개발돼서 탈모의 치료에 사용이 된 게 이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연구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앞머리 쪽 탈모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정수리보다 앞머리 쪽의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드시는 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어느 쪽에만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정수리 쪽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앞머리 쪽 탈모 있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치료제를 먹었을 때 언제부터 효과가 있고 어떻게 먹어야 하며 뭐 이런 복용 방법이라든지 네, 효과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과연 이 약을 먹었을 때 언제부터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369 게임 아시죠? 네, 369요. 369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약을 먹은 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네. 머리털이 가늘어지는 게 줄어들고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잔털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고 오. 9개월이 지나면 어떤 외모상의 확연히 달라지는 개선이 보인다. 그래서 아. 369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 네. 그럼 9개월이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그렇죠. 볼 수가 있다는 네, 거네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9개월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뭐 외견상으로 봤을 때도 저분이 예전보다 좋아졌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근데 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2년 정도를 계속 먹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에 의한 효과는 무조건 나타난다. 꼭 나타나는 효과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 더 이상 가늘어지지 않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거의 95%에서 99% 이상 약을 드시는 거의 모든 분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진짜로 외모상 좋아지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운 연구 데이터는 네. 전혀 효과가 없던 분들인데 5년간을 꾸준히 먹었더니 5년째부터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요? 그러니까 약은 좀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음. 긴 시간을 먹으면서 효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약간 영양제 먹는다는 느낌으로 드셔도 그렇죠. 좋겠네요. 네, 약은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네. 하루에 한 알씩 먹도록 기본 복용법은 그런데 네. 역시 그것은 뭐 그 약을 처방하시는 피부과 전문의의 판단이라든가 그 약을 드시는 분의 탈모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금 용량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다 머리털을 공격하는 그 DHT 호르몬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어떤 세포 노화 물질에 의해서 또 머리가 가늘어지고 탈모가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그럼 이런 공격이 누구나 다 있는데 누구는 대머리가 되고 그죠? 누구는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 머리털이 이런 공격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게 유전적으로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네. 손댈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못 건드리니까 이런 남성 호르몬을 조금 줄여주는 약을 먹는다든가 세포 노화 물질을 좀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역시 치료에 대한 그 반응 역시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더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고 조금 효과를 덜 보시는 분이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유전자를 건드릴 수 있는 유전자 치료는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한 1, 20년 정도 후에는 아예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뭐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전적이다 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까 9개월 정도의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특이사항으로 5년 정도 드셨을 때 효과를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약을 꾸준히 참 못 드세요. 네. 그렇죠. 그 중간에 뭐 바쁘다 보면 한 달 정도 빼먹기도 하고 그렇죠. 일주일 빼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약을 중단했을 때도 네. 다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아주 자세히 연구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은 이 시점에서부터 꾸준히 약을 드신 분의 모발의 개수예요. 5년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개월 수를 표시한 거거든요. 아, 자, 처음 시점에서 5년이면 나이를 5살을 더 먹었잖아요. 머리가 더 빠졌어야 되겠죠, 그때보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처음보다 5년 후에 나이를 더 먹었는데 조금 더 증가된 상태예요. 오. 약을 꾸준히 드셨을 경우에. 자, 이 보라색 선을 보면은 보라색 선인 분들은 약을 드시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아, 자, 처음에 비해서 5년 후가 되면 당연히 줄었겠죠. 급격하게 정말 네. 모발의 수가 줄었네요. 약을 드신 분하고는 이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연두색 선인데요. 네. 이 연두색 선에 속한 그룹들은 약을 1년간 열심히 드시다가 음. 그 다음 1년은 약을 아예 끊었어요. 자, 오. 약을 먹는 동안 머리털이 증가했다가 네. 약을 끊었더니 1년 동안 다시 처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네. 1년 먹고 1년 끊었어도 아예 안 드신 분들보다는 조금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줄진 않았으니까. 음.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약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약을 시작하고 꾸준히 이후에 한 3년 정도를 먹었더니 처음부터 먹은 분하고 중간에 1년 끊었다가 다시 3년 꾸준히 드신 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다시 증가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약을 끊었던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너무 길었다 그러면 네. 이 수준으로 회복은 못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약을 끊었다 먹더라도 아예 안 먹은 분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 치료제를 꼭 먹어야 되는 거냐? 네. 치료제 안 먹고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저희 네.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음, 같은데.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 탈모 네.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사실 굉장히 좀 효과적이거든요.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짧은 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부각시키거나 자신들의 시장으로 이 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치료법을 강조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만약에 이 나무를 잡아먹는 해충이 달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그럼 나무는 손상돼서 열매가 그렇죠. 맺어지지 않겠죠? 나무가 죽겠죠. 네. 아무리 비료를 준다 해도. 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벌레를 잡으면서 비료를 주고 그래야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렇죠. 탈모 치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는 이 벌레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벌레라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좀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DHT라고 하는 모발을 공격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벌레를 잡아야 다시 말해서 DHT 호르몬을 줄여주는 게 바탕이 돼야 그 이후에 모발의 어떤 노화를 치료한다든가 두피를 치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네. 도저히 그 다른 방법만 써가지고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치료 방법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전문의가 얘기하시는 이 치료제를 통해서 효과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요. 사실 네.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약을 이렇게 쪼개서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래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네. 이러면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 가격이 한 달에 작게는 한 4만 원 정도대에서부터 많게는 한 7, 8만 원 정도까지 약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본인의 모발을 지켜내는 비용이 한 달에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 비용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은 저는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생각했던 네. 것보다 고가는 아닌 것 네. 같다라는 느낌이 근데 이제 드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뭐 수험생이라든가 우리 고시생들 같이 아무래도 지금 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우리가 먹는 피나스테리드라는 약이 먹는 약이 1mg짜리 알약이 나오거든요. 네. 바로 이 주황색 알약이 1mg짜리 알약이 나오는데요. 네. 이 약은 원래 전립선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전립선 치료제에서 그 약을 먹다 보니까 머리가 잘 자라네. 이런 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이 1mg짜리 약이 개발이 된 건데 원래 노인들이 드시는 이 전립선 약은 5mg짜리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5mg짜리 전립선 약을 처방받아서 그거를 4등분 내지 5등분 쪼개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구나. 재밌는 게 네. 1mg 약이나 5mg 약이나 약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람 수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쪼개 먹으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네. 덜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이 약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약이 우리가 자르는 순간 코팅이 깨지는데요. 네. 이 약가루가 피부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은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인데 여성들이 이 약을 먹거나 이 약의 어떤 약가루에 피부 흡수가 되는 약가루에 직접적인 접촉을 할 경우에 만약 그 여성이 현재 임신 중이라 그러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쪼개는 거는 네. 코팅이 덮여 있는 이 상태의 약을 여성들이 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약을 쪼개는 순간에는 이 약가루를 만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여성들한테 조금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면도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약을 깨서 먹으면 이거를 깨서 그날 먹는 게 아니라 며칠간 놔두면서 이제 하루씩 먹겠죠. 그렇죠. 코팅이 깨지는 순간 이 약은 산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성이라든가 어떤 약효가 조금은 또 그 어떤 약의 어떤 품질이나 이게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을 조금 싸게 드실 수 있는 뭐 팁이라고 하면 팁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이 원래 나온 이 오리지널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만든 약인데 오리지널 약이 아무래도 임상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 가격이 조금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도 네. 이 약들을 비슷하게 복제를 해서 나오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약이 완전히 동일한 약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약은 직접 임상 실험을 하진 않았고 다만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만 그냥 인정받은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처방을 해보면 우리나라 약들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오리지널 약 못지않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대로 된 탈모용으로 나온 약을 드시는 게 약을 쪼개서 드시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조금 줄이려다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여러분도 치료제 드실 때 잘 알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나쁜 영향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기억하세요, 남성분들. 자, 오늘은 이세원 원장님과 함께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이렇게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남성 탈모 치료를 할 때요. 말씀드렸듯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라고 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의 복용은 아주 필수입니다. 약은 꼭 효과를 보시길 원하신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약을 드시기 전에는 꼭 본인의 어떤 몸 상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관 기능이나 전립선 등에 대해서 조금 검사를 받고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복용 중 나타나는 어떤 효과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면서 드신다 그러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탈모 탈출에서는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